12월 6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월요일 아침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도 정도 약간 높은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영상 10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기온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른 가운데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1.8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지난 2일 도내에선 유일하게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예비문화도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영월군 예비문화도시 지정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원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단구동, 태장이동, 흥엄면이 우수 사례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그리고부터 현장에서 전해보고요. 올해 연탄 기부량이 전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가 우려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허기복 대표 연결해서 연탄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향토 기업이 강원도 감자로 만든 화장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단정바이오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피부 진정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퍼플 나이트 릴리프 보라 감자 슬리핑 팩을 지난 3일 출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보라색 감자 자형을 원료로 한 제품입니다. 영월군은 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2년 연속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안정적인 하수 처리 및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영월 하수 처리장을 비롯해 26개소의 공공하수 처리장을 신설하고 개량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내 스키장이 운영을 본격화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피닉스 평창 스노우파크는 지난 3일 문을 열고 스키어를 맡고 있으며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이날 동시에 개장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군이 강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영월군의 예비문화도시 지정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추억문화예술팀 전대권 팀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영월군이 지난해 제3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월군의 예비문화도시 선정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된 건지요? 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법정도시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은 지난해 아쉽게 좀 제3차 예비도시에 탈락을 했는데요. 올해 문화 역량으로 주민주도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최종심사에서 감동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도시, 특히 조성계획서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고 평을 받았고요. 문화도시 평가는 지난 6월과 9월 서면 심사, 현장평가 그리고 11월에 최종평가를 마쳤습니다. 네. 영월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네. 유일하게 영월군이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 군은 지난 3월에 문화도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요. 지난해 이어 올해 제4차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역점을 둔 것은 시민들이 제안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완전한 주민주도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6회 라인 테이블을 했고요. 전문가 포럼 12번을 했고 특히 이제 주민주도 청년주도 사업 82개 팀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보고회 사회 행정지원협의체 9회 등 타기관
연계 협력 사업 20개 사업 등을 했고 시민이 주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새로운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민주도 네. 문화 사업이 이제 굉장히 큰 좋은 평가를 네. 받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예비 사업을 진행한 뒤 이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최종 심사는 언제 나오게 되고요? 추후 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요? 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예비도시 사업을 위한 워밍업 단계였고요. 올해는 사실은 내년 1년간 진행되는 예비도시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비도시 사업은 군비로 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물론 세종의회 예산 심사가 남아있긴 합니다. 예비도시 사업은 올해 우리 군이 문화도시 수송 사업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세부 보도자료에서 타이틀로 언급했듯이 우리 군은 석탄광산에서 문화강산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강산의 광은 한자로 빛강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부족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진정한 진지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인간 협치를 위한 촘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행정 지원의 유연성 강화, 특히 지역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 2023년 시행 예정인 일명 고양세법에 의한 관계 인구의 확장 등 협의하고 협치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월하면은 또 뭐 역사와 전통을 지켜오는 문화행사도 있고요. 아마 이런 점들이 많이 가산점이 또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영월군은 그동안에 또 이런 전통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최종 선정되기까지 어떤 또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신지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직접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해야겠고요.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만 100억 원을 지원받는데 제 생각은 물론 예산은 중요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문화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원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문화를 즐기고 있거든요. 영월에서도 구민들이 이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정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 영월군이 내세울 수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좀 전에 원주 문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요. 강원도에 이제 빅3라고 하는 춘천, 원주, 강릉이다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군이 지금 춘천, 원주, 강릉과 지속적인 문화도시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장점 많죠. 영월 사실은 무엇보다도 시민역이 있다는 것이고요. 멀게는 장릉 배식단에 있는 268위의 충신, 268위에는 정승, 관로, 여인 등 신분사회인 조선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또한 2000년 동강댐 백지화를 주민들이 이끌어냈고요. 자발적 공동체 문화인 삼돌이 마을, 자생적인 생활문화 등 영월만의 특별한 시민력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동력이고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은 또 아름다운 천연 자원이 잘 보존돼 있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박물관 도시로 불릴 만큼 자연과 예술을 총망라한 또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번 예비문화도시 선정으로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계획과 함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군이 문화도시 전문가들의 협동 속에 제4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성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모이수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문화도시의 최고의 목표는 국민이 살기 좋은 도시,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월 군민이 행복해하는 문화도시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 군청 문화예술팀의 전달권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시청에서 2021 원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성과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단구동, 태장이동, 흥엄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 원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성과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12일 시청에서 2021년 원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성과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우수 읍면동으로 단구동과 태장 2동, 흥엄면이 선정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는데요. 1년 동안 활동을 잘 진행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읍면동에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활동을 나누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보고회는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청 지역복지과 김병현 팀장 이야기입니다. 금번 개최된 성과 보고에는요,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되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되돌아보고 우수한 성과를 낸 신무 분과 및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고요. 금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한 영상이 상영되었고, 또한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읍면동 협의체가 서로 공유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과 보고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 계획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를 못했고, 금년도 이도 코로나로 인해 처음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성과 보고의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복지가 좀 더 촘촘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장이동, 단구동, 흥엄면이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이렇게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까지 어떤 좀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네, 먼저 단구동은 2017년부터 우리 동네 행복동행 나눔 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받은 외식권과 미용권, 도시락을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사업인데요. 매월 150여 세대에 35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분류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원주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 5명을 추천받아 우울감 해소, 자존감 회복,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출산 끌어미 육아용품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예산은 단구동에서 모금한 120만 원을 공동 모금을 통해 마련했고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태장 이동은 온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같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안전복지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꽁들이 우체통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웃의 어려운 사연을 이 우체통에 넣으면 태장 이동 보건복지팀에서 가정 방문 상담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흥엄면은 흥업 보듬이 봉사단을 구성해 나눔 활동을 펼쳐 우수 사례로 선정됐는데요. 흥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돈업 회장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희 단체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하여튼 그때 노부부들 보일러 교체도 해드리고 또 살기 불편한 데 있으면 대청소도 해드리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쌀 배달도 해주고 하여튼 등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가 가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장협의체 전 위원이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흥엄면에 소외된 계층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들 손길이 닿아서 하여튼 행복하게 느꼈으면 참 좋은 마음으로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17분이 하여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원주시 읍면동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원주시가 이렇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원주시는 원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8개, 또 읍면동 협의체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5개의 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이 마을관리소를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에 있는 4개의 종합복지관에서도 지역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네. 우수 사례로 선정된 단구동과 태장이동, 흥원면 외에도 다양한 마을 공동체가 주민들을 위한 특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지역사회 보장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 한파가 시작되면서 꽁꽁 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 연탄 기부량이 전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 운영 소식은 원주 밥상 공동체 허기복 대표 연결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허기복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원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그 여파가 연탄은행 기부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듣고 있는데요. 올해 연탄 기부 현황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보면은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한 62.3% 정도 감소됐고요. 네. 또 연탄 후원 같은 경우에는 44.7% 감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연탄이 기부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나요? 봉사활동도 그렇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간간히 연탄 봉사활동 소식을 좀 대체적으로 전해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전무한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과 비교해 볼 때는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는 40.4% 정도 감소가 돼서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후원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여파라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뭐 경기 침체 또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또 봉사나 또 후원도 많이 감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또 많이 기부가 줄었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전달할 양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연탄 나눔이 필요한 가구는 어느 정도고요? 지금까지 기부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연탄으로 겨울난에 이제 빈곤 가구가 전국에는 이제 8만 가구가 넘고요. 네. 우리 강원도 내 같은 경우, 특별히 원주 같은 경우는 한 1,200가구 되거든요. 그리고 한 해 보통 저희가 한 250만 장 정도 나눔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네. 지금에는 이제 뭐 100만 장도 나누지 못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하루에 보통 어르신들 5장에서 6장 정도 연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연탄 드리는 양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연탄 구멍을 좀 꽉 막고 지내는 그런 현실입니다. 원주만 하더라도 1,200가구라고 하셨는데 이 겨울 나기 위해서는 한 가구에서 몇 장의 연탄이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가구당 1,050장 있어야 겨울 날 수가 있고요. 예. 또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굉장히 높고 또 노인성 질환으로 굉장히 좀 고생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아주 따뜻하게 지내는 것들이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야 또 건강하실 텐데
이렇게 또 따뜻하게 지내셔야 면역력이 좀 좋아질 텐데 걱정입니다. 그럼 지금 250만 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100만 장 밖에 기부가 되지 않았다면 이 150만 장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예, 어쨌든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원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국을 다니면서 연탄 한 장에 800원 하거든요. 네. 예, 800원으로 좀 어려운 이웃들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눔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고. 네. 또 KBS 방송국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연탄이 있더라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지금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말이죠. 원주에서도 하루 평균 한 3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탄이 있어도 이거 봉사하는데 많은 좀 애로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연탄 봉사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봉사자들이 좀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단속 굉장히 기대를 했고 네. 또 12월 말까지 뭐 신림은 언제 들어가고 뭐 방곡동은 언제 들어가게 쫙 잡았는데 또 아무래도 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방역 팩스하시고 연탄 봉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위드 이제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또 방법은 있겠죠. 자, 연탄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나름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연탄 기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일러 주신다면은요. 네, 연탄 한 장에 800원 하는데 800원만 해도 연탄 한 장이 보통 하루 6시간 방안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네.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봉사와 후원을 잘 연결해서 어르신들의 방안을 따뜻하게 데피도록 하겠습니다.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네, 여긴 연탄은행 전국번호입니다. 아니면 우리 원주 연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따로 연락처가 없습니까? 이 전화로 주시면 그냥 다 연결이 됩니다. 1577-9044. 네. 예. 아이고, 연탄 기부가 많이 모자라서 우리 이 추운 겨울철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는데 연탄 한 장 나눔에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계좌번호도 있을 테고요. 또 이 연탄 봉사는 어떻게 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탄 봉사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요. 보통 네.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계와 손소리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은 좀 뵙지 않는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연탄 봉사 활동은 질병본부에서도 공적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뭐 연탄 봉사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 오늘도 좀 원주 시내 이제 그 한 10가정 연탄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어제도 원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연탄 봉사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탄 봉사 또 연탄 나눔에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밥상공동체 허기보 대표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가능하겠습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